벨기에 대사 부인이 또 폭행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아니 이번엔 또 무슨 일일까요? 이거 참 지난 4월 주한 벨기에 대사 부인 A씨가 옷가게 직원 2명을 폭행했죠. 면책 특권으로 형사처벌 안 받았죠. 이번엔 공원 관리인 폭행. 지난 5일 용산구 C공원 그 주한 벨기에 대사 부인이 청소하던 공원 관리인 B씨의 빗자루가 몸에 닿았다며 신랑이 중 B씨의 뺨을 2차례 때렸다. 아니 뭐 자꾸 뺨을 때려요? 이후에 쌍방 폭행으로 번졌지만 양측이 처벌을 안 원해서 사건이 종결됐다라고 합니다. 빗자루가 닿는 것도 몰랐고 그냥 일을 한 거다. 먹으려고 싸운 도시락을 발로 짓밟고 차는데 기분 안 나쁜 사람이 어디 있겠냐. 대사 부인이 저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도시락을 짓밟고 발로 찼다. 이재명 기자. 이 사건 무슨 사건이에요? 이쯤 되면 분노 조절 장애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여러 차례 지금 이제 폭행 사고가 연루된 거 아니겠습니까? 옷가게 점원의 폭행이 있을 때 대사관 차원에서 사과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지금 또 폭행 사고에 연루가 됐죠. 물론 이번에는 뭐 쌍방 폭행이다. 그래서 양쪽 다 처벌 의사가 없다고 해서 이제 결국은 이제 사건화되진 않았으나 어쨌든 간에 아니 그 전 사건을 통해서 그렇게 사회적 논란이 커졌고 그리고 벨기에 국가 차원에서 어떤 난처함이 있었고 대사관 차원의 사과가 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런 사건이 연루됐다는 것 자체가 참 믿기 힘든 일인 거고 그러다 보니까 지난 사건이 결국은 이제 면책 특권을 적용받아서 사실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결국은 그런 면책 특권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서 반복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고 결국은 이제 벨기에 대사는 조만간 이제 귀임을 다시 국가로 돌아간다고 하는데 결국은 이제 대사 부인도 가겠죠. 근데 저 이미지를 어떻게 벨기에에 대한 우리 국가 이미지를 어떻게 좀 다시 회복할 수 있을지 굉장히 궁금하고 그런 점에서 참 어떻게 저렇게 무책임한 행동을 계속 반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참 이해할 수 없다 이런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아니 왜 대사 부인으로 대한민국에 와서 왜 이렇게 때리고 다니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벨기에 출신 방송인 줄리아 씨도 이렇게 비판합니다. 벨기에 대사님하고 여러 번 전 뵀기 때문에 부인도 저 여러 번 이제 뵌 적이 있어요. 조금 저는 약간 가까이 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요. 벨기에 국민으로서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이 뉴스 제보 받자마자 벨기에 언론에 네. 제가 전달했거든요. 일단 어이없는 게 되게 제일 큰 것 같아요. 2번 같은 일이 생기는 거라는 것 굉장히 말이 안 된다. 진짜로 벨기에 사람들이 이 일을 지지하지 않다는 거를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외교 면책도 조금 내렸으면 좋겠지만. 아니 줄리안이 오히려 벨기에 홍보대사 같아요. 벨기에 방송도 난리가 났습니다. 자, 대사 부인이 또 때렸다. 뭐 이런 방송 제법이다. 벨기에 방송에서도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 모습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국과 벨기에 양측에서 이 문제 모두를 벨기에 대사의 이 같은 부인의 이 같은 행보에 대해서 우려스럽게 지금 보도를 이어가고 있는 거고요. 우리 외교부는 어떤 입장을 냈을까요? 사실관계가 확인된 다음에는 필요할 경우 관계기관과 협력하에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 외교부는 주한 외교단 관련 불법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엄중히 대처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엄중히 대처하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네. 좀 말만 엄중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뭐 실질적으로 지난번 폭행 때도 손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었잖아요, 법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사실은 뭐 외교부가 외국인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우리 내국 국민들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뭐 상황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청소부 아줌마께서 그렇게 원치 않은 어떤 뭐 그냥 모욕적인 어떤 뭐 밥을 갖다가 도시락을 짓밟는 행위가 있었다면 마땅히 벨기에 대사를 불러서 들여서 조치를 취한다든지 그런 어떤 상당한 어떤 정치적 외교적 어떤 뭐 국민을 대신하는 그런 액션을 취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 특히 올해가 조백 수호 통산 조약이 1901년에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벨기에하고 한국하고는 굉장히 중요한 120주년이 되는 수교를 맞는 해라서 양국 간에 매우 중요한 해군이에요. 예, 그래서 뜻깊은 행사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뭐 코로나 때문에 한정되어 있습니다만 서로 간에 좋은 어떤
행사들이 많이 해야 될 판에 저렇게 대사 부인이 두 번 저러한 일을 반복해서 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민간인끼리는 무슨 원수지간이겠습니까? 우리가 벨기에를 싫어할 이유도 없고. 그런데 저런 일 때문에 서로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는 것이 매우 안타깝게 여겨집니다. 지난번 폭행 사건 이후에도 제대로 된 사과와 배상 조치가 너무 늦은 건 아니냐, 무책임하고 무성의하다라는 논란이 한 차례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또 청소관리인의 빗자루가 닿았다는 이유로 뺨을 때리고 관리인의 이 도시락, 청소하시는 분의 도시락을 뭐 발로 차고 짓밟았다라는 등의 행위가 있었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인 것 같은데, 자, 형사 출신의 박성무 변호사께서 보시기에는 이 같은 것은 만약에 이 외국 대사 부인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처벌될 수 있는 겁니까? 사건 현장에서 양측이 처벌 의사를 밝혔다면 현행범 체포도 충분히 가능한 사안입니다. 그렇지만 양측이 처벌 의사를 밝히지 않아서 사건은 현장에서 종결됐습니다. 그렇지만 당일 오후에 환경위원이 인근 파출소를 찾아서 고소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담을 받고 갔다고 합니다. 생각해보니 문제를 삼아야겠다는 생각이 뒤늦게 들었던 것 같은데 아직까지 고소장은 접수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외교관계에 관한 빈협약에 따라 외교관과 그 가족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민사재판도 가능할지 불분명합니다. 이 직무 외의 상업활동에 대해서는 민사재판이 가능하지만 폭행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민사재판이 가능할까 논란이 있고,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재판을 진행해 집행까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결국은 우리 정부가 외교적인 조치를 취하는 수밖에 없는데, 적어도 벨기에 대사와 그 가족이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면 벨기에 자체 내에서 형사처벌 그리고 적절한 민사상 손해배상이 이루어지도록 조치를 취해달라는 외교적 노력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달 중에 벨기에로 돌아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저희들은 60초 광고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